IT의 신! 아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전자 고위직 인사로 본 22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무통들이 이제 전면 배치가 됐고 대규모 투자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의 기환, 그리고 정현호 부회장 승진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통의 전면 배치는 두 가지 맥락인데 수익성 경영, 아무래도 앞으로 큰 베팅이 있는데 수익성 경영보다는 큰 베팅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둔다라는 저희 내피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용주의자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왔는데요. 자, 기존의 어르신들의 완벽주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과감한 스피드 있는 실용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 데이코라는 회사 인수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스포크의 성공과 이런 과실을 통해서 부회장 승진을 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이 내부적으로 밀어붙인 사안들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OLED TV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패널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패널 구입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딱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는 22년에 화이트 OLED 쪽으로 한 200만 대 정도 수급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0만 대 정도 수급하고 그리고 23년에는 한 500만 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 대라 그러면 현재 캐파의 절반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캐파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TV 쪽에서 보면 OLED 침투율이요 굉장히 낮습니다. 침투율이 5% 이하입니다. 5% 이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 OLED TV 쪽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주가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소부장 업체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핌스라는 마스크 부품 업체, 그리고 STI 같은 장비 업체,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적극적인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M&A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는 DB 하이텍 인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DB 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 그죠? 8인치 웨이퍼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고, 삼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첨단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양과 질을 담보된다 그러면 양적인 측면에서 8인치 웨이퍼, DB 하이텍의 인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NXP, 네덜란드, 세계 2위 차량 반도체 업체죠. 여기도 항상 M&A 이야기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 한 20-30% 빵 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같은 경우는 설계 부분하고 파운드리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게 설계 부분이 엑시노스가 있잖아요. 그죠? 엑시노스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의뢰를 하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자, 경쟁이죠, 경쟁. 퀄컴 같은 데는, 그죠? 퀄컴하고 애플. 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넘겨준 데이터 시트나 설계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TSMC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얄미운 캐치프레이즈죠.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운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면서 애플이나 퀄컴이나 AMD 같은 데다가 지분 투자를 받으면 거기다 나스닥까지 상장해. 와, 그럼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MD한테서도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분사가 됐고, 그죠. 최근에 상장이 IPO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UMC라는 회사 있죠. UMC. 세계 3위, 4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도 미디어텍,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합쳤다 붙였다 공정 부분을 분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그나 칩 같은 경우도 그죠. 매그나 칩도 여기서 분사해서 나온 게 키파운드리즈죠. 이렇게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를 외주화를 보고 있습니다. 외주화. 외주화라는 건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그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하우스로 내재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공정하고 후공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후공정, 특히 후공정 단에서 좀 외주화가 저는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트죠. 오사트 쪽. 후공정,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18년도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8년도에 삼성이 CMOS 이미지 센서 쪽을 외주화를 했어요. 외주화. 그죠? 기존에 테스트하는 것들을 테스트 쪽을 외주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했냐면 소니하고 1등, 2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리소스를 전공정에 집중하고 후공정 쪽을 외주화를 했는데 이때 테스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테스나가. 자, 이 후공정 물량을 받아서 굉장히 커졌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그죠?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외주화를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뭐 1조 규모 이상의 후공정 물량을 이제 받는다고 해서 저 했었는데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테스트가 어셈블리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셈블리보다는 테스트 쪽이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쪽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좋아진 측면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웃소싱이 많아지면 이 오사트 쪽으로 굉장히 유망해지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후공정 쪽이 외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 어떻게 보면 좀 더 레거시화된 후공정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PMIC,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일부 뭐 저가 AP, RF 자, 이런 쪽은 오사트 쪽으로 이게 물량이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만한 회사들이 테스나, 네페사크,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립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런 회사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 회사들은 주로 어셈블리 쪽이죠. 어셈블리. 물론 테스트 쪽도 하긴 합니다. 어셈블리 쪽인데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남아에 팹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후공정은요.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뭐 노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쪽으로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물량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투자 흐름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뀔 텐데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일단은 TV OLED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요, OLED 재료를 합니다. 그죠? OLED 소재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폴더블 쪽 소재도 하고요. 그리고 FPCB 소재, FCCL이라고 그러죠. FPCB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소재를 하는 회사입니다. 성장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OLED 소재 쪽인데요. OLED 소재 쪽에서 봉지재, OLED 봉지재 이런 쪽을 필름류 소재를 많이 합니다. 필름류. 자, 이런 소재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LG 디스플레이, 그죠?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폴더블 폰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인 거고요.
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3,663억에 영업이익이 438억. 21년 올해 전망치입니다. 4,3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30억. 올 초 가이던스인데요. 이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은 한 4,8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950억 정도. 엄청 상향 조정됐죠. 엄청 상향 조정됐고요. 지금 시총이 한 8,500억 정도 됩니다. 8,500 시총인데 이 정도 이익 뽑아낸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할까요? 22년도에는요 5,4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100억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실적 땡기면요 지금 매력적인 거예요, 시총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OLED 소재 쪽이다 라는 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도요 OLED 관련주입니다. 핌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마스크 부품 업체입니다.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 입에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OLED 공정에서, 그죠? OLED 공정에서 증착이라는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착은 반도체 노광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공정입니다.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노광이겠죠. 자,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착입니다. 증착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성되는 부품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는 일본의 DMP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 빼고 다 합니다, 회사는. 그러면 어떤 거 하냐면 오픈 메탈 마스크.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파인 메탈 마스크는 발광층 RGB 삼원색을 구현하는, 내용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과거에 OLED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요.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GB를 구현하는 발광층에 쓰는 거는 파인 메탈 마스크고요. 자, 오픈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화이트 OLED. 화이트 OLED는 FMM 필요 없습니다. 대형이고, 자, 오픈 메탈 마스크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도, 중소형 OLED 중에서도 RGB를 제외한 HIL, HTL, 전공 주입층, 전공 수송층, 전자 주입층, 전자 수송층 같은 공통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패스 출처럼 여러 개를 증착해서 쓰는 게 OLED입니다.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 하는데 다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FMM을 보조해주는 마스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S 마스크도 있고요. F 마스크도 있고. 이런 마스크들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빼고. FMM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도에 매출이 405억, 영업이익이 41억. 20년도 별로 실적 볼 거 없죠. 2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700억에 100억인데 상향 조정됐어요. 지금은 7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110억.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고요. 자,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요. 지금 시총이 한 800억에서 19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총이고요. 자, 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은요. 매출 1000억 이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은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에 비해서 시총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스크 부품이라는 게 자체가 멀티플이 높아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고요. 그리고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성장세를. 자, 이 회사 캐파를 한번 볼게요. 올 초에 캐파가 월 한 600에서 한 700매 정도의 캐파였어요. 그런데 최근 캐파가요. 월 지금 1600매 이상입니다. 이게 풀 가동되면요. 연간 2000억 이상 매출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캐파가 지금 올 초 대비해서 2.5배까지 늘었죠. 성장에 베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STI입니다. 이 회사는요. 반도체 팹을 만들 때, 전공정이죠. 팹을 만들 때 CCSS라는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매출의 한 90% 이상이 뭐 여기서 대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미국 테일러에다가 20조 투자하잖아요, 삼성이.
삼성이 투자하고 SK 하이닉스도 M15하고 16 투자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신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웹 시스템. 기존의 웹 시스템은 한 10%의 매출 비중을 뭐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신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로우 장비가 신규 장비고요. 그리고 포토 트랙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웹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쓰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토 트랙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쓰는 웹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하고요. 리플로우 장비는 여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쓰는 장비입니다. 요 리플로우하고 포토 트랙 시스템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장비도 하고 있어요. 잉크젯 장비. 기존에 라미네이션 할 때 OCA라는 필름을 가지고 붙이는데요. 이게 OCR로 바뀌어요. 레진으로 바뀌는데 요거를 잉크젯 장비로 붙여주는 겁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매출이 2,690억에 영업이익이 150억. 21년은 매출이 2,800억, 영업이익이 190억. 자, 올해 성장 놓고 보면 시총 3,000억이니까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을 좀 기대치를 한번 볼게요. 매출 3,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훅 점프하죠. 자, 내년에 신규 추가되는 매출들이 좀 많아서 마진 믹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진다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올바른 수왕님이 올려주셨어요. 주식 완초보인데 이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꿈나무입니다. 우선 강의 너무 재밌고 유익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집을 보면 수학의 정석 같은 주옥 같은 베스트셀러 같습니다. 아유, 민망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 쭉 들으면서 업체를 쭉 나열해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교집합으로 등장하는데 주가가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주 돌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많이 편애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단은 시총이 1조 8,350억입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거의 시총 한 5천억, 4천억, 5천억일 때 처음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죠. 실적 뒷받침됩니다. 제가 주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는 PER하고요. BR하고 EPS입니다. 이거는 실적 성장. 실적 성장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실적 성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올해 21년 한번 볼게요. 20년부터 한번 볼까요? 20년 2,557억, 영업이익이 664억. 근데 21년이 지금 한 3,850억, 영업이익이 한 1,150억. 자, 22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치 4,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450억. 여기서 일단은 확 점프했어요. 그죠? 확 점프했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확 점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여기서 세게 나왔던 거고요. 자, 기존에 내년에도 성장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신사업이 굉장히 빠진 겁니다. 이거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TC 본더라든지요. TC 본더라든지 아니면 스트립 그라인더. 이런 신규 사업 매출이 빠진 거고요. TC 본더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조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자, 이런 것들 다 빼고 지금 이 정도로 추정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PER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주식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유동성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따질 수 있는 건 EPS 쪽인데요. 실적 성장이 내년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난하다. 자, 그러면 유동성만 받쳐주면 1조 8,500억. 저는 이거 한 2.5조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년 실적 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한 30% 이상의 성장 룸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신규 사업들이 계속 또 열리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가는 계속 그러면 이영수 대표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무조건 신봉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실적이 이만큼 나오는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동성 상황, 멀티플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봤을 때 후공정 쪽에서 핵심 장비 업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거는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먹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PER도 밸류 스트레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내용들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또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더 핫한 아이템, 그리고 트렌드, 남들과 다른 시각,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